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의 페러거 스퀘어 공원에 나왔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워싱턴 DC의 공원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이곳 페러거 공원에서는 6월과 9월이면 매주 목요일 해가 지는 저녁 8시마다 영화를 상영합니다. 낮에는 바쁜 직장인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해가 지면 영화를 관람하는 야외 극장으로 워싱턴 DC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요. DC 노천극장은 이곳 외에도 애덤스 모건, 조지타운, 유니온 마켓 등 DC의 명소 곳곳에서 여름철 내내 운영됩니다. 별빛 아래서 영화를 감상하며 여름의 낭만을 즐길 준비가 돼 있다면 누구나 영화 감상이 가능하고 입장료는 없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5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0.75%포인트 인상은 1994년 이후 최대폭으로 급등하는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따라 0.75에서 1% 수준이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 수준으로 대폭 올라갔습니다. 최근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하면서 40여 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휘발유 소비자 평균 가격은 최근 갤런당 $5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또한 기존의 2.8%에서 1.7%로 낮췄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합의안을 도출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12일 공개된 합의안에는 위험 인물로부터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적기법 제정을 위한 예산 지원과 21살 이하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 등이 포함됐는데요.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하원이 제시했던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나 구매 연령 상향 등은 이번 규제안에서 빠졌습니다. 총기 규제 합의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각지에서는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조약상 금지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국제 앰네스티가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현장 방문과 목격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기술한 누구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집속탄은 물론 로켓 등을 통한 살포식 지뢰를 뿌렸다며 이 같은 전쟁 범죄로 하르키우에서 수백 명이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부전선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외부와 연결된 마지막 다리까지 파괴하며 도시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등 전세는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15일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화이자는 생후 6개월에서 4세 연령대에 대한 접종 승인을 FDA에 신청했는데요. FDA가 이를 승인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접종을 공식 권고하면 미국 내 해당 연령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편 CDC는 지난 12일부터 비행기로 입국하는 승객들의 코로나 음성 판정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미 항공업계는 그동안 육로로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항공 승객에게만 음성 서류를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의 비공개 군사회담 몬터레이 대화가 이달 말 예정된 걸로 알려진 가운데 타이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인근에 잇따라 군용기를 출격시키고 타이완 수호를 위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등 공개 석상에서 전쟁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타이완을 사이에 두고 날로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如果有人胆敢把台湾分裂出去，我们一定会
不惜一战，不惜代价。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틀 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대면한 자리에서도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미국 측은 현상 유지를 지향한다며 중국의 돌발 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focused on maintaining peace, stability, and the status quo across the Taiwan Strait. But the PRC's moves threaten to undermine security and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중국은 더 나아가 타이완 해협이 국제 수역이 아니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며 미국이 침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잇는 타이완 해협은 양안 사이 폭 180km에 불과한 전략 요충지로 미군 함정은 그동안 인도태평양 항행의 자유작전의 일환으로 이곳을 주기적으로 통과했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반발해왔습니다. 根据联合国海洋法公约和中国国内法，台湾海峡水域由两岸的海岸向海峡中心线延伸，依次为中国的内水、领海、毗连区和专属经济区。 중국이 점점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는 동안 미국은 타이완의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특히 이번 군사회담에서 미국은 타이완에 중국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를 우선적으로 판매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죠. 이는 물론 중국 측에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严重损害中国主权和安全利益，严重损害中美关系和台海和平稳定。 타이완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은데요. 무기 수입뿐 아니라 자체 개발 및 군사력 보강에 열을 올리는 한편 미국 외에도 민주 진영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하며 국제사회에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那么我在今年初提出强化欧洲链接计划，就是期待加速推动台湾跟欧盟洽签双边投资协定，共同打造具有韧性的供应链体系。 미국, 중국, 타이완 3국의 가속 행보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I think it's reasonable to worry about Taiwan after the Ukraine invasion. It was a necessary precondition for Putin to get Chinese tacit support. And one would assume that Russian tacit support would exist for China. So you have to worry this alignment between Moscow and Beijing could make both of them more belligerent potentially.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세계는 양측이 외교적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Got it? When I was sending Ash to school, it's hard. I mean, it's hard because I know he needs to go to school. He needs to have the exposure, he needs to have the education. But at the same time, it's the one time of day where I'm not in control of his situation. And that, I mean, we've seen that that can be the time of day that you lose your children. Landon's yard. It's scary to send him to school now. I mean, that's the way I feel at this point. I've been here 20 plus years, and by all means, America is still very attractive, and I'm happy to be an American. But there has been little cracks in some of the dimensions of the Americanness, the very idea of Americanness, and one of them is the freedom and the connection to the responsibility, and that needs to be addressed. I think if we cannot protect our kids, make them feel safer, that's not what America should be known for in this dimension. I feel helpless. I feel like there's nothing that can be done. I mean, it doesn't matter what events occur, essentially, in this country. It doesn't seem to change the gun culture. It doesn't seem to change the mentality that everyone should have a right to a weapon. I don't understand, at the very least, why we can't have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stronger background checks or a countrywide registry system for weapons, or some sort of restriction on semi-automatic weapons, things like that. We could do simple things. We don't have to take guns away from people in general. We can do
the screening for mental health. We can raise the age. We cannot have them have access to semi-automatic weapons. We need to do something. Right now it's a big story. Next week maybe, the week after that, I don't think so. If buying a case of cigarette is 21, and the guns has to be at least 21 because the same argument applies. All right, go, go, go. That 6- and 8-year-old who are innocent, who love life, who want to go to school and play with their friends, and that is their safe place. And these guns are jeopardizing, literally jeopardizing their futures. And it's not hard. It's not hard what we're asking. None of it is hard. It is simple. We could do this tomorrow if we just had the courage.